안녕하세요. 이노밸류 파트너즈 김종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JMP 오픈 세미나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희 이노밸류 파트너즈는 JMP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 및 컨설팅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픈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공유할 내용은 JMP 스크립트 랭귀지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을 추가해보고 그 기능들을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JMP 스크립트 랭귀지의 기본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다이얼로그라는 메뉴를 확인해서 이제 여러가지 분석 결과를 하나의 창에 여러 개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마지막은 커스터마이징 메뉴를 생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처리를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SL이라고 부르는 JMP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하는 이 JMP의 스크립트 랭귀지는요, JMP 프로그램을 자동화시키거나 특정 기능을 반복 수행시킬 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다루는 if나 for 구문과 같은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활용해서 특정 기능을 반복하거나 조건에 따라서 기능을 수행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파이썬이나 R, 매틀랩 코드에서도 JSL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간단한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제 웹에서 크롤링된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연동해서 분석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스크립트 랭귀지 JSL을 활용해서 우리가 분석에 대한 더 큰 확장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JMP 스크립트 랭귀지 JSL을 이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오늘 이제 제가 쓸 15 버전, JMP 15 프로 버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화되어 있는 메뉴를 사용을 할 거고요. 한국어로 메뉴를 이제 이용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된 스크립트는 이제 그 아래 링크에다가 제가 블로그 링크에다가 같이 좀 첨부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을 하나 열어서 이 스크립트의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을 눌러보시면은 샘플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JMP의 여러 가지 샘플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제 파일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메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샘플 데이터 디렉터리를 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JMP를 설치할 때 같이 다운로드가 되었던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B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 파일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불러오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파일이 불러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 어떤 엑셀 파일이나 JMP 파일을 열었을 때 나오는 화면과 동일하죠. 동일하고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분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포를 그릴 때는 분석이라는 메뉴에서 분포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릴 분포에 대한 데이터를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랑 몸무게 데이터를 y값에다 집어넣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제 키와 몸무게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진행될 때 이 분석의 뒷바탕에는 JSL, JMP 스크립트 랭귀지가 작동이 되면서 이 분석 결과를 우리한테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분포 메뉴를 눌러보시고 이 스크립트 저장이라는 메뉴에 스크립트 창이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 continuous distribution 이라는 이 코드 하나의 어떤 여러가지 코드가 적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JMP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코드 창에 번호가 붙여져 있죠. 이 번호 순서대로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함수에 의한 내용들이 작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자유롭게 사용하려면은 이 어떤 기능을 어떤 함수를 썼을 때 실행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도움말에 보시면은 스크립트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크립트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JMP 스크립트 랭귀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렇게 예제와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팅 시킬 때 fit y by x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어떤 함수들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x와 y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빅데이터 클래스에 대한 fit line, 즉 x와 y에 대한 적합, 그 코드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한번 복사해 볼까요? 이 부분 복사를 해서 우리 스크립트 뒤에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JMP 스크립트 랭귀지를 쓸 때는 항상 이렇게 괄호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서 이 기능을 수행하겠다라고 끝마침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위에 스크립트 실행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방금 이 디스트리뷰션 분포에 대한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아래 우리 이별량 분석 fit y by x 이별량 분석에 대한 결과도 동시에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JSL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특정 기능과 함수에 대한 동작을 동시에 자동으로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크립트 창을 활용해서 이 스크립트 창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나 여러가지 메뉴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쉽게 어떤 분석을 자동화하거나 어떤 분석에 대한 결과를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 창은 하나의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해요. 우리 저장 버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 스크립트 파일 자체를 하나의 파일 이름으로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스크립트 1이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크립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은 이 분포와 이 이별량 분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저장해서 쓸 수도 있지만 뒤에 보시면은 데이터 테이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원웨이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면은 우리 분석에서 이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스크립트화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버튼만 클릭하면 실행될 수 있도록 저장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우리 스크립트 이 원 파일을 여기 bclas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새 스크립트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스크립트 이름, 네임을 적어주고 이 스크립트라는 이 부분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코드, JMP 스크립트 랭귀지를 적어주면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동작이나 기능을 여기 이제 하나의 버튼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1이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스크립트 1 파일에 있던 이 디스트리뷰션이랑 이별량 분석에 대한 결과를 한번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해주게 되면은 여기 맨 아래 펑션 1이라는 이름으로 이 스크립트가 저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은 아까와 같이 분포와 이별량 분석에 대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는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펑션들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는 펑션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오픈되어 있던 창을 꺼주시고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오픈을 해주시고 이 스크립트를 일단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크립트 2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ckfi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는 창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jmp file 이렇게 이름을 써서 이 첫 줄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면은 jmp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또 특정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창이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샘플 데이터 디렉토리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JMP 파일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임의로 데이터 파일을 클릭을 해보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 데이터 파일을 선택하는 창만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준 거고요. 이 아래다가 제가 open이라는 함수를 적어줘서 우리가 선택한 파일을 이제 실행까지 시켜서 창을 오픈해보는 기능을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가져온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 df1이라는 이름으로 선언, 즉 데이터 파일을 가져와서 df1으로 명시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고요. 그리고 open이라는 이 기능 안에다가 df1이라는 이 변수, 우리가 픽 파일에서 데이터 불러왔던 이 변수를 집어넣어서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 JMP 샘플 데이터 폴더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 파일 하나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car라는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파일까지 오픈되도록 우리가 스크립트를 하나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크립트 기능들이 다 어디에 이제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가 파일에서 열기 이 버튼이 지금 우리가 이 두 줄로 스크립트를 구현한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크립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의 메뉴 같은 또는 아이콘 같은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가 있고, 오늘은 그 스크립트 중에서 다이얼로그 기능을 좀 활용을 해서 다이얼로그 기능과 탭박스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분석 결과를 하나의 메뉴에 축약해서 집어넣는
퍼포먼스를 한번 같이 스크립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라고 하면 어떤 거냐,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컬럼 다이얼로그 해줘서 타겟에 컬럼 리스트 해주신 다음에 y 이렇게 써주시고요. min 컬럼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에는 소괄호를 쳐주신 다음에 1이라는 숫자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ax 컬럼에서 1이라는 숫자 기호를 써주시고 괄호를 닫고 세미콜론 표시를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만, 우리가 지금 5번째 줄 코딩한 이 부분만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픈되어 있는 이 파일에 대해서 이 하나의 우리가 다이얼로그 창을 띄워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컬럼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컬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을 열어라 라고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타겟이라고 하는 메뉴, 이 Y 메뉴, 타겟이라고 하는 이 Y 메뉴를 구성을 해주는데 그 리스트를 Y 값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주게 되고 최소 컬럼 수는 1개, 그리고 최대 컬럼 수는 1개만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작성하는 스크립트에 따라서 어떤 메뉴가 진행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스크립트를 더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내용만 도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분석 결과를 한번 띄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컬럼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어떤 분포를 계산하는 메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컬럼 다이얼로그 띄운 이 결과, 컬럼 다이얼로그를 새로운 이름 하나 선언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럼 다이얼로그 앞에다가 우리가 이퀄 표시를 써줘서 컬 다이얼로그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다가 컬럼 다이얼로그의 타겟이라고 지정하면은 바로 여기 우리가 선택한 컬럼이 될 겁니다. 선택한 컬럼을 set target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변수로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 우리가 선택한 컬럼 다이얼로그에서 타겟으로 선택한 데이터, 그 데이터가 이게 되는 거죠. 그 데이터를 set target으로 지정해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를 한번 분포를 한번 그려볼까요? distribution 이라는 메뉴를 써서 컬럼에다가 set target 이라는 이름의 코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서 우리 아까 이 5번째 줄부터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5번째 줄부터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미니멈 컬럼이랑 매시멈 컬럼을 1만 지정을 했으니까 하나의 데이터만 우리가 뽑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를 하나 클릭을 해주고 Y로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우리가 선택했던 이 이어이라는 컬럼이 이제 컬럼 다이얼로그 타겟으로 set 타겟으로 선언이 되고 얘가 이제 distribution 하나의 분포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지금 distribution만 썼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아까 했던 이별량 분석 아니면 이원 분석 아니면은 뭐 모델링 이런 결과들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창을 띄워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요. 이제 이거랑 복합해서 오늘 같이 제가 알려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탭박스 기능입니다. 탭박스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창에 두 개의 분석 결과를 넣어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탭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아래다가 이 디스트리뷰션 메뉴 아래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윈도우즈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줄 건데 어떻게 선언을 할 거냐? New Window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서 우리가 그 안에 탭박스라고 하는 새로운 윈도우 창을 열어줄 거다. 근데 어떻게 써줄 거냐? 탭박스라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윈도우 창 안에 여러 개의 창을 중첩해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페이지에 v list box 해주시고 첫 번째 페이지에 텍스트를 하나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적어서 여기에다가는 first box 이렇게 한번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도 위에와 동일하게 v list box 그리고 텍스트 박스 세컨드 박스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맨 아래 세미콜론을 붙여서 이 윈도우즈부터 아래 세미콜론까지 붙어있는 이 코드를 드래그 해줘서 실행을 시켜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탭박스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탭박스 우리가 지정한 이 이름 탭박스라고 하는 이름의 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페이지 1에 하나의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 있는 first box라고 써져 있는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하나 나오게 되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second box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중첩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안에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는 분포에 대한 결과를 붙여놓고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는 이제 이원 분석 또는 회귀 분석에 대한 결과를 집어넣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 코드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볼 거냐? 우리가 위쪽 다이얼로그에서 데이터를 x와 y를 입력받아서 그 x와 y를 입력받아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fit line 회귀 분석한 결과를 띄워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그 x값과 y값에 대한 분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코딩을 이제 쭉 하면서 수업을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서 좀 속도가 약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치느라고 이제 빠를 수가 있는데 제가 아래 링크에 이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도 같이 올려드렸으니까요.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서 이 스크립트 파일 좀 빠르다 세미나 진도가 빠르다 하시면은 그 파일을 오픈하셔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픈되어 있는 탭박스를 일단 클로즈 해주시고요. 어느 부분부터 좀 바꿔볼 거냐? 우리 여기 이 set targ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두 라인을 한번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랑 9번째 줄을 좀 지우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의 데이터만 입력을 받았죠? y라는 값만 입력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x 값도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려면은 x 데이터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타겟이라고 하는 이 영역 뒤에 콤마를 붙여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컬럼 하나의 이제 컬럼 데이터 입력받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값도 우리가 입력을 받아줄 건데, 일단은 우리가 한 개의 데이터만 최소 한 개, 최대 3개까지 할까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x와 y를 입력하고요.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아까와 다르게 이제 y, x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꾸며줄 거고요. 이제 여기서 입력받은 다이얼로그에서 입력받은 이 타겟 값과 컬럼 값을 우리 탭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한쪽에는 repeat y by x 회귀 분석에 대한 결과, 그리고 한쪽에는 분포 distribution 분포에 대한 결과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박스 이 라인을 한번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repeat 라인에 쓰인 유형 분석 결과를 집어넣어 주는데,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타겟 값이 y가 되는 거고, 컬럼 리스트가 컬럼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x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애들이 해당되냐? 우리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컬럼 다이얼로그부터 입력받은 이 변수, 여기에서 타겟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y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x값은 우리가 이 부분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컬 다이얼로그의 컬럼즈라는 부분. 아직 이 JMP 스크립트 랭귀지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써보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써보고 좀 다뤄보다 보니까 이렇게 코드를 이제 쭉 이어서 칠 수가 있는데, 아직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움말에 스크립트 인덱스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기능을 그냥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 기능 제가 지금 집어넣은 거고요. 집어넣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값을 y에다 써주는 게 아니라 컬럼 다이얼로그에서 입력받은 타겟 값을 y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x 값도 똑같은 공간에다가 집어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회귀 분석 repeat line이라는 함수를 써서 회귀 분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일단 해보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디스트리뷰션 메뉴를 바꾸지 않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행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선택하고 테이블을 오픈해서 다이얼로그 창을 띄우고 회귀 분석하는 결과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B클래스 한번 열어볼까요? B클래스를 클릭을 하면은 클릭과 동시에 다이얼로그 창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창이 뜨고요. 우리가 키와 몸무게에 대한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y에다가 키, x에다가 몸무게를 넣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fit y by x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가 첫 번째 페이지에 띄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디스트리뷰션 메뉴는 아직 우리가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테스트 박스, 세컨드 박스라는 이름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 메뉴 이 부분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디스트리뷰션 해서 컬럼에 똑같이 컬럼 다이얼로그 타겟으로 입력받았던 이 컬럼 하나랑 하나 더 입력하겠습니다. 우리가 X로 입력받았던 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이 스크립트는 이제 뭐냐?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테이블을 오픈을 해주고 하나의 대화창을 열어주는데 거기서 X와 Y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로운 윈도우 창이 뜨면서 그 안에 이제 fit y by x 회귀 분석의 결과와 디스트리뷰션 분포 분석에 대한 결과를 띄워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코드를 짜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실행하면은 아까 같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 나오고요. B클래스 클릭을 해주면은 클릭함과 동시에 다이얼로그가 뜨죠. 그래서 변수 2개를 넣어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가 코드 작성한 바와 같이 선형적합 fit line 기능이 실행과 됨과 동시에 디스트리뷰션에도 분포에 대한 결과가 같이 출력되는 형태로 우리가 코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JMP의 기능이 이제 분석을 클릭해서 쉽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특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확인해야 될 때, 또는 분석에 대한 결과를 한꺼번에 확인해야 될 때, 이제 계속 메뉴를 클릭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상에 띄어지는 윈도우도 많아지게 되고 굉장히 좀 이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없는 좀 복잡한 형태로 우리가 이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다이얼로그나 어떤 이런 탭박스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분석 결과를 여러 가지 탭박스 안에다가 쉽게 집어넣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뒤에 더 탭박스를 만들고 싶으시면은 이 아래다가 계속 이어서 이 V 리스트 박스를 계속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 부분을 한번 쭉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JMP의 기능을 우리가 좀 이 JSL의 기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은 이제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왔잖아요.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파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링크에 걸려 있는 어떤 그 인터넷 온라인에 올려져 있는 데이터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좀 다르게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 픽 파일이라는 부분을 좀 제거를 해주고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안에다가 링크 하나를 좀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링크를 집어넣을 건데 어떤 링크냐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라가 있는 아마존 AWS에 라고 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CSV 데이터 파일을 가져와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아마존 AWS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 이 링크 안에 있는 CSV 파일을 가져와서 다이얼로그를 띄워주게 돼요. 그래서 price, account, created 눌러서 확인을 해주면은 여기에 대한 분석 결과가 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픽 파일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고유 주소, 링크 같은 것들을 걸어서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외부 파일 같은 걸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써줄 수 있냐, 서머리 기능 같은 것도 써줄 수가 있어요. 피벗이라고 하죠. 피벗팅 형태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가져온 데이터를 df1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해볼 거고, 이 오픈이랑 다이얼로그를 불러오는 사이에 이 데이터 1에 대한 썸머리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다가 그룹이라는 그룹을 하나 지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꼭새가루를 이 df1 이 불러온 파일에 대한 썸머리를 해주겠다. 그룹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서 내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썸머리를 할 건지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 데이터라 보니까 원래 이제 컬럼명을 확인을 하면서 좀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person이라고 하는 컬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이라는 컬럼에 대해서 우리가 그룹핑을 해주는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래다가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 콤마 써주시고, 이번에는 평균을 계산하라. 어떤 값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거냐, 우리 아까 price라는 값이 있었죠. price라는 값에 대한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ce, price에 대한 값의 평균. 그래서 이 두 줄 코드만 한번 드래그해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계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마 여기 person이라고 이름을 잘못 적어서 지금 데이터가 안 온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프로덕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프로덕트로 바꾸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가져온 다음에 이 프로덕트, 각 프로덕트에 대한 평균 값을 계산해서 썸머리 형태로 올려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피보팅도 자동으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봐줘야 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썸머리 같은 기능들도 우리가 넣어줘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나아가면은 이 썸머리한 결과를 내가 새로운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뒤에 save라는 기능에 함수를 더 적어줘서 이 데이터 파일을 우리가 저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똑같이 억세가로 두 개 쳐주시고 save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pivot.csv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가져온 이 데이터로부터 프로덕트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결과를 이제 저장까지 해주게 돼요. 이 저장은 어디에다 되냐, 이 스크립트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립트가 이제 바탕화면 폴더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바탕화면 폴더에 pivot이라는 파일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내가 저장하고 싶을 때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분석하고 싶은 메뉴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보고서로 뽑거나 다룰 수 있다. JSL, JMP 스크립트 랭귀지를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기능들을 활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능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렇게 스크립트를 짠 거를 매번 이 스크립트를 열고 닫고 할 필요 없이 하나의 메뉴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기라는 메뉴에 사용자 정의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가시면은 메뉴 도구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JMP 파일, 편집, 테이블, DOE, 분석, 그래프, 여기에 대한 이 메뉴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기능이나 어떤 이 커스터마이징 메뉴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한번 눌러볼까요? 분석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메뉴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집어넣어서 이 기능을 우리가 메뉴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메인 메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분석에서 이 분석 뒤에 삽입이라고 하나 클릭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석이라는 이 메뉴 뒤에 새로운 메뉴 창을 하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메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 메뉴 이렇게 써주고요. 이 안에 이 my 메뉴 안에 my 메뉴라는 창을 클릭하면은 그 아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겠죠. 그 항목을 여기서 또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만든 이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탭 박스 써주시고 fit and distribution 이 기능을 이제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우리 여기 지금 분석 옆에 맨 끝에 제목 없음이라는 창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제목 없음이라는 창이 하나 나올 거고, 이 메뉴가 우리가 방금 만들어줬던, 우리가 보기 커스터마이징에서 바로 만들어줬던 그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뉴 도그모음 들어가셔서 이 제목 없음, 여기 캡션도 우리가 마이 메뉴로 한번 바꿔줄 거고요. 마이 메뉴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 안에 제목 없음도 우리가 탭박스 fit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이 우리가 뒤에 작성했던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게끔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일, 지금 스크립트2라고 지정했던 이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집어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원하는 기능들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 JSL 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구현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 버튼을 클릭해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 메뉴에다가 이 JSL 파일을 실행하는 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든 이 JMP 스크립트2 이 파일을 가져와서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 메뉴라고 이제 이 메뉴 창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 메뉴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머리를 해주고, 그 서머리한 결과가 이제 다이얼로그 창으로 뜨네요. 그거를 이제 X와 Y로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아까 원하는 형태로 이제 fit Y by X나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좀 이 구조적인 오류가 있냐면은 우리가 여기 서머리라는 기능을 집어넣었었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고 아래 다이얼로그가 실행되다 보니까 이 기능을 일단 잠깐 지워준 상태에서 저장을 누른 다음에 다시 마이 메뉴를 실행시켜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코드를 타이핑한 대로 이 메뉴를 선택한 대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의 커스터마이징 메뉴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마이징 메뉴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버튼 형태로 우리가 쭉 만들어서 원하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스크립트 JSL을 활용을 하면은 어떤 커스터마이징 메뉴를 만들 때도 굉장히 쉽고 편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걸 만드실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스크립트를 써야 되느냐, 어떤 함수들을 써야 되느냐 헷갈리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 스크립트 인덱스에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스크립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제 실행을 해주면은 이 예제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한 번 더 우리가 저 커스터마이징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까 보기, 사용자 정의, 메뉴 앤 도구 모음 클릭을 하셔서 여기 마이 메뉴 아래다가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명령으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령으로 만들면 이제 제목 없음 5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또 메뉴 창이 뜨게 될 거고요. 우리가 아까 이 JMP 인덱스에서 가져왔던 복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안에다가 스크립트 내용을 써준 거죠. 써주시고 여기다가 뭐 Association Analysis 이거를 이제 제목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뭐 example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내부 이름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바꾸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 마이 메뉴에 우리 Association Analysis라는 example이라는 메뉴도 새로 추가돼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겠죠. 얘를 클릭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도움말에서 스크립트 인덱스에서 가져온 그 스크립트 창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JMP의 스크립트 랭귀지를 좀 쉽게 사용하는 방법, 스크립트 인덱스를 먼저 여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자동화하고 싶거나 빠르게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 메뉴들을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제 스크립트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새로운 스크립트 창에 하나씩 얹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스크립트를 직접 복사하셔서 뭐 데이터 테이블 안에 아까처럼 어떤 활성화된 기능 형태로 여기 보시면 이런 이 기능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했던 방식과 같이 내가 하나의 플로우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여러 개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플로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 가져온 결과들을 조합해서 이걸 그대로 실행시켜 주셔도 되고, 저처럼 이제 커스터마이징 메뉴를 하나씩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JSL, JMP 스크립트 랭귀지를 활용을 하면은 원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업무를 좀 자동화하거나 간편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이 JMP 스크립트 랭귀지에 대해서 이런 어떤 문법적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JMP 스크립트 랭귀지를 모르더라도 쉽게 메뉴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제 제가 다음 또 오픈 세미나에 한번 또 초청을 받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제 랭귀지를 우리 JSL, JMP 스크립트 랭귀지랑 같이 복합해서 데이터를 뭐 불러와가지고 처리를 하고 JMP로 분석까지 실행시키게끔 한번 이제 시연을 하는 세미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이 JMP 스크립트 랭귀지를 활용을 해서 아주 간단한 예제들을 보여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JSL에 대한 더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은 이제 저희 이노밸류 파트너즈 사에서 또 이제 외부 공개 교육 형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홈페이지 또는 우리 JMP 코리아로부터 이제 우리 공개 교육이 오픈이 될 때 같이 이제 메일이 여러분들 이제 메일로 등록해 주신 메일로 같이 송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관심이 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이 JMP 코리아나 아니면 저희 이노밸류 파트너즈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JMP 스크립트 랭귀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 또는 그냥 JMP 통계 분석에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연락과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컨텐츠나 내용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노밸류 파트너즈는 JMP 트레이닝 파트너즈 사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innovalue.co.kr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JMP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여러분들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교육이고 연관 일정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통계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스크립트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소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간단하게 JMP 스크립트 랭귀지 관련해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굉장히 좀 기본적인 내용들, 간단한 내용들만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실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좀 부족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1시간가량 되는 세미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된다면은 JMP 오픈 세미나 또는 이노밸류 파트너즈사에서 진행하는 공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